요즘 난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제가 30 후반인데 제 주변에도 난임으로 걱정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요즘은 결혼도 워낙 늦는 추세이다 보니까 난임 환자들의 연령대나 패턴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난임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많으신데요. 매년 진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초진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40대 초반인데 오셔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렵겠죠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지금은 40대 후반에도 임신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은 결혼 자체가 늦고 임신 계획도 늦어지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 아이를 가져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마음대로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어느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 난임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20대에서 30대 여성 기준으로 피임 없이 6개월 동안 시도했는데 소식이 없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난임병원에서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하면서 오시거나 시험관을 여러 번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젊은 분들 중에 난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꽤 있나요? 네, 정말 많아요. 특히 20, 30대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공유산 여러 번 경험하셨던 분들이 나는 뭐 임신이 너무 잘 되는 몸이야. 나는 신이 내린 자궁인가 봐. 막 이런 말 하시면서 자만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막상 아기를 가지려니 안 생기거나 자연유산이 반복돼서 큰 충격을 받으시곤 해요. 모든 건강이 그렇지만 자궁과 난소 건강은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임신은 우리 몸의 노화와 가장 직결되는 분야니까요. 그러면 난임병원에 첫 방문을 했을 때 제일 처음 기본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난관조영술, 자궁 내시경, 배란 초음파 등을 진행하게 돼요. 초음파 검사로 자궁과 난소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모두 확인해요. 자궁은 쌍각자궁이나 중격자궁 같은 자궁기형이 없는지,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또 배아가 착상하는 자리인 자궁 내막이 주기에 맞게 잘 두꺼워지는지, 내막 안에 폴립이나 유착은 없는지 꼼꼼히 봐야 돼요. 난소는 당월에 자랄 가능성이 있는 작은 난포 개수인 동난포 개수를 세어서 난소 예비력을 가늠하고 생리주기 중간에는 이번 달에 배란될 가장 큰 난포인 우성난포가 잘 자라는지 확인해서 배란일을 예측해요. 난소낭종 같은 병변 유무도 당연히 체크하고요. 난임 검사에서 가장 핫한 게 AMH, 난소 나이 검사잖아요. 이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AMH는 항뮬러리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난소의 예비력, 즉 앞으로 난소가 얼마나 일을 더 할 수 있는지 자녀 난자 개수를 예측하는 지표예요. 여성은 평생 쓸 난자를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개수는 줄어들게 돼요. AMH가 높다는 건 앞으로 배란될 난포가 많다는 뜻이고 낮다는 건 적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MH는 난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지 난자의 질, 즉 퀄리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 여성분이 AMH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도 20대에 젊고 건강한 난자질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20대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AMH가 1 미만으로 낮게 나오더라도 세포의 질 자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40대 동일 수치 여성보다 임신이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통 생리가 규칙적이면 실제로 임신도 잘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리주기는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로 생리도 규칙적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결혼 후에 아기가 안 생겨서 검사해 보니까 갑자기 극난적 진단을 받고 충격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럼 검사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수치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AMH 수치가 1 미만인지이고요. 두 번째는 혈액검사상의 갑상선 수치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난소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 범위인지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FSH, 난포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라디올, 즉 여성 호르몬 수치예요. 정상적인 난포 성장과 배란을 위해서 FSH는 4에서 10 이내, 에스트라디올은
기록은 30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 FSH 수치가 40 이상으로 치솟고 에스트라디올이 10 미만으로 뚝 떨어진다면 조기 폐경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진단해요. 난임 검사하러 갈 때 남편도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당연하죠.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임신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은 정확히 50% 차지해요. 아내의 몸 상태를 같이 듣고 이해해야 감정적인 지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남성 난임이 정말 많아요. 정자의 DNA 상태나 정자 수, 정액의 양, 정자의 운동성 등을 다 체크해야 돼요. 정액 검사로 어떤 걸 알 수 있나요? 정액 검사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검사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거시적 검사와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가 있어요. 우선 눈으로 볼 때는 정액의 양이 너무 적지 않은지 그리고 산도가 적당한지를 봐요. 여성의 질 내부가 산성이라서 정액이 약 알칼리성을 띄어야 정자들이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현미경으로 보는 핵심 3대 지표입니다. 저는 환자들 이해하기 쉽게 이걸 면접에 비유해 볼게요. 첫째, 정자 수. 이건 지원자 수예요. 일단 시험을 보러 오는 지원자 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겠죠. 두 번째는 운동성, 기동력인데요.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 안 되잖아요. 난자까지 맹렬하게 직진해서 갈 수 있는 백만돌이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봅니다. 세 번째는 모양, 스펙이에요. 머리가 두 개거나 꼬리가 꺾인 기형정자들이 많으면 문턱을 못 넘어요. 완벽하게 잘생긴 정상 정자가 딱 4%만 넘어도 정상으로 봅니다. 결국 수, 운동성, 모양 이 3박자가 맞아야 통과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분 손잡고 가볍게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난임 원인 중에 남성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많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맞나요? 네, 저희 병원 내원 환자 기준으로 보면 여성 요인이 40%, 남성 요인이 한 20%, 부부 양쪽 모두에게 요인이 있는 경우도 한 40% 정도 돼요. 저희는 여성 진료 비중이 커서 이 정도고요. 실제 통계를 보면 남성 요인이 30에서 40% 정도로 저희 병원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 수면 부족이 좀 정자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맞아요. 과음과 수면 부족은 정자의 운동성을 저하시키고 사정장애나 발기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흡연은 정자의 운동을 담당하는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구조적 변형을 일으켜요. 정자를 힘차게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형정자가 늘어나고 정자들이 힘없이 흐느적거리게 됩니다. 아이를 계획하신다면 담배는 당장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임신이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사실 임신과 비임신은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털끝만한 차이로 결정돼요. 초음파, 자궁경, 난관조영술은 물론이고 반복 착상 실패 검사나 PGT, 즉 착상 전 유전자 진단 검사까지 싹 다 정상인데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방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걸 보면 정말 아쉽습니다. 자궁과 난소 기능을 한의학적 원리로 조금만 보강해주면 훨씬 빠르게 임신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난임 여성은 보통 혈어, 기울, 어혈, 습담, 기허 등의 문제를 한 가지 이상씩은 갖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양방검사 기기로는 잡히지 않는 미세한 기능적 영역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임신의 마지막 성패를 결정짓는 조건을 애매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시험을 볼 때 커트라인은 겨우 넘겨서 서류는 합격했는데 막상 면접에서 최종 합격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한방치료를 통해 몸을 조금만 더 정교하고 건강하게 준비해주면 바로 안정적인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몸을 늘 따숩게 하라고 하잖아요. 몸이 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착상에 방해가 되나요? 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환자분 맥만 짚는 게 아니라 직업, 개인 스케줄, 스트레스 강도까지 다 여쭤봐요. 만약 이번 달에 일이 너무 많거나 극도로 긴장된 상태라면 이번 달 배아이식은 좀 건너뛰고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할 때 진행해 보세요 라고 조언해주기도
있기도 해요. 또한 몸이 차고 굳어 있을 때는 민감한 몸을 가진 여성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후나 몸의 온도를 고려해서 치료 플랜도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재밌는 건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1, 2월 한겨울에는 시험관 시도를 가장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 맥이나 평소 생리 상태를 통해서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나요? 한의사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맥진을 통해서 기혈의 부족함과 울체, 한혈의 조화를 판단해요. 그리고 혈을 보는 설진, 배를 직접 만져보는 복진을 하고요. 원내에서 초음파도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생리 상태는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생리 주기가 너무 짧거나 긴 것은 자궁난소 질환이나 난소 기능 저하를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배란기 변화를 예상해서 한약 처방과 치료 플랜을 결정하죠. 그 외에 생리혈의 색, 덩어리 유무, 배출량 등도 자궁의 혈류 상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근데 그 양방 검사 결과와 한방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환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진 않나요? 결과가 다르다기보다는 해석과 접근의 차이예요. 양방에서 특정 진단, 예를 들면 난저나 자궁분종이 나오면 한의학적 변증으로 매끄럽게 해석해서 맞춤 한방 치료를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양방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면 환자분들은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 진단으로 이런 기능적 문제나 약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적인 임신과 건강한 출산이란 큰 틀에서 보면 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는 양한방 모두 이견이 없죠. 근데 검사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되기도 하나요? 그럼요. 자궁 내막의 용종 같은 건 자궁경으로 톡 제거하면 끝나요. 심지어 작은 용종은 체질에 맞는 한약 복용만으로도 없어지기도 해요. 또 난소 나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예비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확인하신 분들은 계획보다 조금 서둘러서 임신 준비를 시작해서 금방 좋은 소식을 얻기도 하시죠. 미루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미루면 안 된다 하는 위험 신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정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행동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AMH1 미만인데 아기를 갖고 싶다.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임신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에 FSH가 20 이상이면 1분 1초가 급합니다. 생리를 3개월 이상 안 한다? 생리 안 하니까 편하다고 방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확한 원인 검사를 하고 양한방 치료를 결합해야 됩니다. 난소낭종이 5cm 이상이고 계속 자라거나 다발성으로 생긴다? 추가 정밀 검사나 수술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검사했다가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받을까봐 검사를 미루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난임이 무서운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래시계 같기 때문이에요. 임신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고 늦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언제쯤 아기를 갖고 키울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거나 내 생리 상태와 몸의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습관을 지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빠른 임신 준비랍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검사 결과만으로 임신 가능성을 100%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수치가 똑같아도 부부의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 직후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이제 AMH 수치가 0.1 미만으로 나와서 절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AMH 수치 0.1 미만이면 난소 나이로 50세 이상인 거거든요. 근데 딱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방치료 받으면서 몸 만들고 시험관 진행해서 1, 2차 만에 바로 성공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반대로 모든 수치가 다 좋았는데 3년 넘게 실패하고 몸과 마음까지 다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난임 검사는 내 몸을 알기 위한 중요한 내비게이션 지표일 뿐이지 내 임신 가능성에 한계를 가두는 숫자가 아니에요. 수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평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유리한방이 함께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유리한방 율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